멘붕. Hello guys, welcome back to JBS 저스쇼 저스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요, 한국에 있는 집과 미국에 있는 집은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볼게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이건 한국의 집일까요? 미국의 집일까요? 여러분이 딱 보면 알잖아요. 한국의 집이야? 미국의 집이야? 이건 한국의 집이에요. 한국의 집은요, 솔직히 말하면 좀 되게 천편일률적이에요. 한국의 거실은 일단 소파를 벽에다가 빡 붙여야 돼. 아, 떨어지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일단 쫙 붙여. 그리고 이 반대편에 무조건 TV가 들어와야 돼. 무조건 TV야. 알지? 굉장히 좀 천편일률적인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쁜 거라고만은 보지 않는 게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미국 문화나 서양 쪽 문화는 좀 개인주의고 좀 개인의 어떤 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일본 이쪽은 약간 획일적이고 단체 중심의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남들 그냥 하는 만큼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별기리님이 거실이 작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유럽에 가면 더 작아요, 거실이. 근데도 약간 또 다양하게 해놓고 TV를 안다는 것도 있고, 다들 그러니까 약간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야. 한국의 집은 다 TV만 보게 돼 있어. 우린 거실에 앉았으면 다 TV만 봐야 돼. 그런데 미국 거실은 약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자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서로 그래서 TV를 보기도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는 자세인데,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앉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인테리어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미국 집에도 TV만 보게 돼 있는 곳도 있긴 하지만 제가 뭐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 집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제 친구, 얼마 전이 아니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친구한테 이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야,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우리는 침대가 없이 산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침대가 없이 사는 거에 대해서 절대 이해를 못해요. 침대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어떻게 침대 없이 사니? 그래서 우리는 바닥에다가 그냥 이불 깔고 잔다. 그랬더니 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불을 깔고 사냐? 그리고 내가 미국 애들한테 물었어. 야, 그러면 니네는 만약에 친척 만약에 5명이 너네 집에 놀러 왔어. 그러면 친척 한 사람마다 침대를 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냐 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엔 여러분 설날이나 이럴 때 친척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닥에서 자는 거지. 근데 미국 애들은 그래서 집에 이런 걸 사놔요. 왜냐? 얘네들은 침대가 아니면 잘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에어베드를 해요. 그래서 이걸 에어를 손으로 불기엔 좀 벅차고 이렇게 발로 밟는 게 있는데, 이걸 에어베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에어베드를 1개, 2개씩 꼭 집에다가 사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대학생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가정에서 내가 만약에 게스트룸이 있다면 게스트한테 이 방을 주겠지만, 뭐 다들 게스트룸이 있게 그렇게 여유롭게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어베드를 놓고 사람이 오면 이 안에다가 공기 넣어가지고 자게 하고, 아니면 그냥 다시 접어놓고. 즉, 다시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은 침대 없이 생활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막 침대 문화와 한국 사람들은 이런 구들장이나 뭐 이런 데서 자는 거 좋아한다. 그래서 찜질방 가서도 그냥 잔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양재역에 있는 그 되게 큰 찜질방에 한번 저희 외국 친구들을 데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 친구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제시카, 너 일로 와봐. 이거 뭐야? 왜냐면 찜질방 1층에서 이걸 팔고 있었거든요. 야, 이거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이네요. 그래서 내가, 이거 코리안 스톤 베드야. 그랬더니, 스톤 베드라고? 아니, 사람들은 그럼 여기서 자니에요. 생각하면, 사람들 자. 그럼 허리 안 아프니에요. 여기다 이불을 못 깔고 자니에요. 아니, 이불을 깔긴 하는데, 이불을 깔면 여기 이 돌에서 나오는 좋은 기운을 못 받아서 우리 할머니는 안 깔고 잔다 그랬더니, 그럼 사람이 그냥 이 돌 위에서 자는 거냐요.
근데 그게 나도 이게 외국 애한테 너무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야. 보통 이제 요즘 이게 유행이 좀 갔는데 우리 할머니들은 이거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부모님들이 할머니 선물로 저희 집에는 이게 있어요. 이돌 침대가 있어요. 굉장히 약간 중국스러운 느낌이기도 하고, 약간 이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서 좀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근데 제 외국 친구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왜 자? 왜 매트리스를 안 깔고 자냐요? 그러니까 우리가 there's a really good things coming out from the stone bed. 그래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왜 깨졌어, 화면이? 화면이 지금 나만 깨져 보이게 나오는 거니? 화면 깨졌니? 아, 안 깨졌구나. 나만 깨져 보이게. 그랬더니 아니 도대체 그럼 네가 말하는 굿띵이 뭔데? 그래서 내가 나도 그 굿띵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코리안 피플은 we believe 여기 이 스톤 베드에서 뭔가 그 굿한 게 나온다고 믿는다고. 그랬더니 미신이네요. 아니 이게 미신이 아닌데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 우리가 미신 믿고 여기서 자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good energy. good energy까지 써도 그럼 그게 무슨 에너지니?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니? 그건 또 그냥 자면 안 되냐? 네 나라는 네 나라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안 되냐? 그걸 꼭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따지듯이 물어봐야 되는 거야? 아니 우리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는데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에네르기파냐고요 지금? 하여튼 이거 굉장히 재밌었던 에피소드라서 제가 가장 맨 처음으로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외국 친구 만나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재밌는 걸 가르쳐주고 싶으시면 이런 돌침대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던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So you know, Korean people, we use stone bed. 근데요, 나 한 가지만 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한국 돌침대가 스톤 베드긴 스톤 베드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애들한테 스톤 베드라고 생각하면 미국 애들은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는 줄 알아요? 이런 이미지. 고대 로마 시절에 그 피난을 가던 길에 돌 위에서 자는 이런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면은 구글에다가 스톤 베드라고 가장 먼저 치면 나오는 게 이런 스타일이거든. 이런 침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크크야 안녕. 아디오스님 별풍선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재미있게 승화해서 외국 친구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원래 한국 사람들은 we're so used to sleep on the floor, right? sleep on the floor 하는 게 we're used to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들한테 조금 더 뭔가 we believe that if you sleep on the soil that some of the good energy comes into your body. So some of old people they believe that it's really healthy to sleep on this Korean stone bed. 이런 식으로 약간 잘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아시겠죠? 진짜 허리 다 끊어져 여기서 자면. 나는 우리 할머니네 집에 있는데 절대 위에 안 올라가요. 허리 끊어져요 진짜. 잠깐만 앉아있어도 허리 끊어져. 이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야기. 아까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았는데요. 오빠야 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대. 게이밍 노트북님 별풍선 한개 선물 팬가입 감사합니다. 자, 이 사진을 좀 잘 봐주세요. 어때요? 미국에 조금 잘 사는 집의 화장실 같아요. 미국의 화장실 뭐가 문제일까요? 쭈쭈빠 조금 있다 와. 1시간 정도만 있다가. 자, 이게 이제 미국의 화장실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곳인데 뭐가 문제인 것 같아? 뭐가 문제야? 바닥에 타일이 없어요. 맞아요. 타일이 없어요. 그냥 미국의 많은 집에서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거실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깔아졌다면 화장실까지 이걸로 다 깔아요. 물론 샤워실은 따로 있죠, 이쪽에. 물론 다 이렇진 않아요. 바닥재가 이렇게 정말 거실처럼 깔려있는 데가 굉장히 많고 어떤 곳은 타일로 깔려있는 곳도 있어요. 타일로 깔려있기도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의 바닥엔 배수구가 없어요.
이거 사람 암 걸리게 만들어요. 암 걸려요. 왠지 아세요? 우리 집에서 여러분 엄마들이 여러분 화장실 막 쓰고 머리카락 막 떨어지고 그럼 여러분 엄마들 뭐예요? 야마, 너 머리 좀 흔들지 마. 머리 엄청 빠져. 내가 화장실 청소 또 해야 되잖아 하면서 엄마가 물로 이렇게 샤워기로 슉 해가지고 청소하죠. 그걸 못해요. 그럼 어떻게 청소를 하냐? 걸레로 다 닦아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물이 조금 떨어지면 그냥 마르면 되는데, 물이 많이 떨어지면 여기를 다 걸레로 닦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을 흡수하는 카페트를 깔아놔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페트를 깔아놔요. 암 걸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는 샤워기 안에서만 물이 튀도록 제가 굉장히 조심해요. 샤워실 밖으로 물이 튀면 굉장히 예의에 벗어난 거예요. 왜냐면 집주인이 얼마나 청소하기 힘들겠어요. 그래서 미국 집에는 꼭 샤워 커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 커튼을 꼭, 이렇게 샤워 커튼이 그냥 멋내기용이 아니에요. 샤워 커튼을 꽉 쳐요. 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자재로 샤워를 하지만 나는 거의 물도 그 안에서 닦고 나와요. 안 그러면 내가 몸 안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바닥에 떨어지면 그걸 난 또 닦아줘야 되거든. 진짜 엄청 불편하게 해놨네요. 그쵸? 나도 왜 이렇게 해놓은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동영상이 별풍선하게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해외여행에 가면 호텔에 샤워 커튼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시는데, 내가 봤을 때 아시아권에서는 샤워기 옆에도 배수구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화장실에서 배수구 있는 거? 그러니까 샤워실을 떠나서 배수구 있는 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짜 저는 거의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배수구가 없나요? 생각했을 때는, 미국 사람들은 화장실도 신발 신고 들어가요. 그래서 화장실에 샤워 커튼을 지나기 전까지는 아직도 화장실은 집의 일부예요. 거실에서부터 방까지 쭉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왜 섹스 앤 더 시티 보면 캐리가 맨날 화장실에서 이렇게 하고 거기서 혼자 울기도 하고 책도 읽고 막 하잖아요. 근데 거기 다 신발 신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물론 안 신고 들어갈 때도 있지. 그러다 보니까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더럽나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더럽다고 하는데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카펫이 깔려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타일이 깔려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바닥인 경우도 있어요. 저는 되게 부잣집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이렇게 바닥으로 돼 있더라고요.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이런 바닥에 만약에 물이 떨어지면 그 바닥 틈새로 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집은 고급스럽게 잘 해놨는데 이건 실용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지. 근데 저렇게 바닥으로 되어 있으면 바닥 썩지 않나요? 그러시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은 물을 여기다가 많이 안 흘리는 걸 되게 생활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페트도 깔아놓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물은 이 샤워기 안에서만 떨어져야 되고 이 바깥에서는 샤워기 물이 떨어져야 되지 않는다는 걸 좀 잘 인지하고 사는 것 같아요. 조심조심하면서. 파출부 아줌마가 꼭 있어야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되게 실용적이지 않네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또 한 가지 보여줄게요. 이거 정말 제가 미국 친구가 대학교 다닐 때 말고 조금 잘 산다는 미국 친구들 집에 갔을 때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화장실에 이렇게 내가 수건을 막 손을 씻었어. 손을 씻고 수건 닦아야 되는데 근데 수건을 닦는 것을 딱 찾으니까 수건이 이렇게 걸려 있어. 아니 그래 수건이 이렇게 걸려있는 건 좋아. 이거 되게 예쁘게 장식을 해놔야 되는데 그럼 내가 위에 수건을 써야 되나? 밑에 수건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다행인데 화장실을 거의 무슨 데코레이션의 일부로 엄청 꾸며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미국 사람들 집 꾸미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 수건이 막 술이 막 달려있고 이거 지금 나 손 어디다 닦니? 나 지금 이거 손 어디다 닦아요? 유튜브 동영상이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되게 당황 많이 했어요. 정말 미국 집에 가면 꼭 이렇게 돼 있으면 아니 내가 이거를 그러면 위에 있는 수건을 뜯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손 닦아서 다시 해놔야 되는 거니? 헷갈리잖아. 여기서 약간 미국인의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집집마다 틀려요. 근데 내가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내가 쓰는 화장실은 그 집 안방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에요. 게스트 바스룸이에요. 그래서 거실과 가까운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이 쓰는 화장실이란 말이야. 맞죠? 그러다 보면 그 손님 화장실은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놔요. 그리고 하물며 저 수건 거리대에 걸어놓는 수건도 하나의 데코레이션, 인테리어 소품으로 보고 예쁘게 해놔요. 그런데 내가 과연 이걸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옆에 답이 있어요.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는 화장실에는 수건 바구니가 따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가정집이라고 해도 손님들이 내가 손 닦아서 이렇게 한 수건을 또 다른 사람들이 써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써야 되는 걸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위생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수건 바구니를 따로 만들어 놔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꺼내가지고 쓰고 그냥 뭐 옆에다가 이렇게 넣어놔요. 그럼 쓰고 어디다 놔요? 그러시는데 저는 그때 무슨 옆에 바구니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바구니에 넣어놨어요. 되게 개인주의네요. 그러시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문화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미국 공공장소에선 절대 수건을 같이 쓰지 않아요. 그거 굉장히 싫어해요. 수건, 치약 같이 쓰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한테 하나하나의 수건을 제공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정말 귀찮을 것 같아요. 더 귀찮은 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수건을 사러 가면요. 수건의 사이즈가 너무 다 틀려. 제가 너무 헷갈렸어요. 여러분의 집은 수건 못 써요? 알죠, 알죠. 우리 다 똑같은 거 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한 거, 그냥 몸통만, 가슴에서부터 엉덩이까지만 가릴 수 있는 우리 그 국민 수건 쓰죠. 근데 미국 애들은 그 수건을 잘 안 써요. 미국 애들은 우리가 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수건은 머리용이에요. 머리를 닦을 때 쓰는 용이에요. 그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몸을 닦을 때 쓰는 수건은 큰 수건이에요. 몸 이렇게 두를 수 있는 거. 우리 호텔 가면 있는 거 있잖아. 그걸 써요. 그거를 집에 많이 비치해놓고 머리 감고 나서는 우리가 맨날 쓰는 작은 수건을 쓰고 그 다음에 조그만한 손수건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가장 위에 있는 거. 약간 요만한 수건 있잖아요. 그거는 손 닦을 때 써요. 그래서 미국이나 외국권의 호텔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수건이 접혀져 있잖아요. 그게 몸 닦을 때 쓰시고요. 머리 감고 쓰시고요. 손 닦을 때 쓰시고요. 이젠 호텔 가서 잘 하실 수 있겠죠. 와, 나 엄마한테 수건 많이 쓴다고 엄청 혼나는데 미국 가면 완전 깨지겠다, 그쵸?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진짜 머리 감는 수건으로 손을 못 닦느냐는 아니죠. 하지만 그런 걸 약간 구분해 놓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갔는데 아니 얘네들은 왜 이렇게 수건을 다양 각각의 사이즈로 사나 했더니 이런 용도로 따로 쓰더라고요. 그쵸? 고기 주세요 언니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족끼리도 같이 안 쓰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저희 집도 그러는데 뭐 아빠 엄마는 같이 쓰겠지만 뭐 아들과 딸을 같이 기른다면 아들은 파란색 딸은 분홍색 이렇게 따로 해줄걸요. 수건을 물론 같이 쓰는 집도 있는데 안 쓰는 집도 물론 있어요. 근데 우리 집도 따로 써요. 나는 회색 수건을 쓰고 나는 회색과 흰색 수건을 쓰고 디아는 하늘색 수건만 써요. 우리 수건 잘 안 겹쳐요. 우리가 이상한 건 아니잖아. 우리도 한국 사람도 다 따로 쓰잖아. 졸라 개인주의인가 내가 지금? 원래 따로 쓰는 거 아닌? 근데 여러분 내가 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다른 집은 뭐 다른 집은 따로 쓸 수 있고 우리 집은 그냥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지 뭐. 그러면 세탁도 다르게 하나요? 문보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갑자기 이제 세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세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약간 이제 두서 없이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우리나라랑 다른 점. 미국은요, 빨래를 널지 않아요. 그래서 빨래 널이도 빨래 집게도 소용이 없어요. 물론 빨래 거리가 있는 집은 있지만 웬만한 집은 빨래를 햇빛에 말리지 않아요. 그럼 어디다 말리냐? 건조대에 말려요. 자, 일단 제가 잘 사는 집의 세탁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잘 사는 집의 세탁기예요. 본 테스트는 게임 뭐야? 중독률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왜 이러죠? 체크해보세요. 게임 비즈 뭐죠, 갑자기? 이거 목미? 나 되게 당황함? 이거 뭐지? 뭐였니, 방금? 뭐가 지나간 거야? 나 깜짝 놀랐네. 자, 다시 갈게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국에 잘 사는 집에 있는 세탁기예요. 엄청 커요, 세탁기. 왜냐면 이불도 돌려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왜 두 개일까요? 한 개는 세탁용이고요. 한 개는 건조용이에요. 세탁을 하고 1시간, 2시간 후에 바로 꺼내서 옆에 있는 건조기에 넣고 2시간, 3시간 동안 말려요. 빨래가 별로 없는 뭐 티셔츠나 양말 같은 건 1시간 안에 다 말리지만 이불 같은 건 한 3, 4시간 정도 걸려요. 냄새 안 나요. 냄새는 안 나던데? 오히려 건조할 때 따뜻한 공기로 말려. 그래서 나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빨래를 하고 나서 이거를 바로 여기다 말리면 2시간 후에 띵띵띵 하고 끝나서 나오면 거기가 되게 따뜻해. 그래서 강아지들이 거기 되게 앉아있는 거 좋아해요. 고양이들이 그래서 이 안에 잘 들어가 있어요. 따뜻하니까. 따뜻하게 이렇게 그 빨래가 나와요. 대신 문제가 있어요. 옷이 잘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뜨거운 열로 옷을 건조시키기 때문에 옷이 잘 줄어들어서 저는 미국에서 옷을 사서 잘못 말리면 금방 다 줄어들어서 다 배꼽티가 되더라고요. 옷은 안 구겨져요. 왜냐면 뜨거운 걸로 하기 때문에 옷이 그렇게 구겨지거나 이런 건 많이 없어요. 대신 내 생각에 천이 조금 상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세제는 못 써요. 뭐 세제는 보통 그냥 있는 거 많이 써요, 여러분. 울섬유는 하지 말아야겠네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럼 제시카님은 미국에 살 때 아파트에 살았다면서요. 맞죠? 아파트에 살았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돈이 없는데 이제 조금 나이 들어서는 이제 돈이 좀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돈이 생기면서 내가 아파트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봤던 게 뭔지 아세요? 집에 세탁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왜냐면 세탁기가 없는 집이 많아요. 자, 일단 세탁기가 있는 집으로 제가 이사를 갔어요. 내가 조그마한 아파트에 사는데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놔요? 그러면 집에 이렇게 놔줘요. 이렇게. 보통 부엌 바로 옆에, 오븐 바로 옆에 있어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밑에서 빨래하고 빨래해서 위에다가 널어서 건조기에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밤에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되게 소리가 시끄러워서 만약에 소리가 시끄럽고 이런 게 처리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서 탁탁탁 소리가 나요. 밤새. 그래서 낮에는 좀 안 하고 밤에 보통 잘 때 돌렸어요. 그러면 세탁기는 공짜로 주나요? 미국의 웬만한 집에는 세탁기가 다 부착이 돼 있어요. 저는 이거 산 적은 없어요. 물론 사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저는 다 부착이 된 집에서 가서 살았어요. 뭐 오븐, 세탁기 이런 거는 미국 집에는 거의 다 돼 있어요. 오히려 밤은 시끄럽지 않나요? 그러시는데 그런가? 나는 근데 밤에 많이 했어. 왜냐면 낮에 있으면 그게 계속 집에 있는데 시끄러워. 내가 거실에서 뭐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밤에 이걸 돌리고 방문 닫아놓고 그냥 자고 그랬어. 자면은 안 들리니까. 나한테 불편하니까. 옆집 사람이 클레임 안 거나요? 그 정도로 크진 않아요. 옆집 사람이 빨래 소리를 듣고 왔다는 건 없어요. 그러면 미국은 전자레인지도 주나요? 제가 갔던 집엔 전자레인지 전 따로 샀어요. 전자레인지는 근데 있는 집도 있어요. 근데 가격이 조금 더 비쌀 건데 전자레인지 있는 집도 있어요.
그러면 오븐에 전자레인지 기능은 없어요. 오븐은 오븐일 뿐이에요. 미국 집은 오븐 없이는 안 돼요. 왜냐면 모든 음식을 다 오븐 조리가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븐 조리 없이는 안 돼요. 그러면 전기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전기세가 상당히 나와요. 한 달에 나 이렇게 살 때 5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물론 두 명이서 나눠내긴 하지만 근데 전기세 무섭다고 그럼 이거를 햇빛에다 말려? 그런 사람이 없어. 빨래 건조대를 잘 팔지 않아, 월마트에 가도. 왜냐면 모든 사람이 건조시키니까. 우리 이모도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미국에 이민 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모도 단 한 번도 이런 거 말린 적 없어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모가 큰 이불이 있으면 한국적으로 생각을 해서 엄마들이 왜 이불은 햇빛에다가 말려야 뭐 균이 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이모가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수영장 담 같은 철에다가 이불을 걸어 놓거든요. 그런 매니저가 와서 다 치우라 그래요. 미관상 안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박앵님께서 미국에 전세 있나요? 미국에 전세 없어요. 그럼 매니저가 누구예요? 아, 아파트에 사시다 보면 한국에는 매니저가 없구나. 아파트에 월세로 살면요. 이 아파트는 A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예요. 총 200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경비 아저씨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경비 아저씨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아저씨가 내가 집을 계약하러 가면 매니저 오피스가 따로 있어요. 그럼 매니저 오피스에 가서 I am here to look for two bedroom apartment. 그럼 아저씨가 we have room 그러면서 보여줘요. 그리고 아저씨한테 매달 책으로 그 아저씨가 A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관리사무소장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집이 되게 시끄러웠어. 옆집은 우리 집에 와서 거의 바로 얘기하지 않아요. 옆집이나 아랫집은 문제가 생기면 거의 매니저한테 가서 야 옆에 있는 203호가 너무 시끄럽다. 네가 가서 얘기해라. 그럼 매니저 아저씨가 다음날 아침에 와서 얘기해요. 관리소장격인데 매니저가 그래도 힘이 많죠. 왜냐면 매니저가 쫓아낼 수 있어요. 월세 집이니까. 나 몇 번 쫓겨났어요. 왜냐? 나 대학 때 파티 좋아할 때 우리가 그때 2층 집에 살았는데 1층, 2층 집만 있었거든. 집주인이 아니야, 근데. 집주인처럼 행사를 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술을 막 잔뜩 먹고, 언니 오늘 진짜 재밌다! 막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주차장에서부터 집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그 동네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새벽 2시 넘게 젊은 여자애들이 막 시끄럽게 따깍따깍따깍 거리면서 들어오니까 저희가 몇 번 클레임을 받았어요. 너네 그렇게 너무 시끄럽게 다니지 말라고. 저 그렇게 2번이나 쫓겨났어요. 그 쫓겨나면 그냥 1 month notice를 줘요. 1 month notice라는 건 뭐냐면, 한 달 줄 테니까 나가라예요. 그럼 전 또 언니, 우리 룸메이트 언니랑 맨날 같이 쫓겨났거든요. 언니 우리 또 쫓겨났어. 내일 같이 알아봐라. 정말 그래서 많이 옮겼어요 저희. 룸메 언니도 이제 익숙한 거지. 하도 쫓겨나는 게. 하도 시끄럽게 굴어가지고. 저 한약 좀 마실게요. 쫓겨나는 게 일상이었구만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우리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바닥에 펑 앉기도 하고 막 우리는 카페트에서 생활을 하잖아. 그게 밑에 사람들한테 층간소음을 가져오는 거야. 근데 미국 사람들은 신발만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우린 바닥에서 앉기도 하고 뭐 누워있기도 하고 하니까는 약간 밑에 사람들이 자꾸 맨날 시끄럽대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쫓겨났지 뭐. 이건 블루베리예요. 사람들이 아파트 살면 못 산다고 생각하나요?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요. 아파트 사는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잘 사는 사람들은 다 그냥 주택에 살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자기 집에 세탁기가 있으면 너무 편해요. 근데 내가 이제 미국에 처음 갔을 때는 싼 집만 구하잖아. 왜냐면 난 학생이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싼 집에 가면 집에 세탁기가 없어요. 집에 세탁기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은 월세 차이가 엄청 다 마셨어요. 월세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요.
그러면 만약에 집에 세탁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공 세탁 장소에 가야 돼요. 그게 아파트 단지에 하나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 뭐 200명이 산다 그러면 200분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야? 저 벽에 붙어 있는 애들은 건조되고 얘네들은 공동 빨래예요. 그럼 여기 공짜 아니고요. 25 쿼터 있죠. 쿼터를 4개 정도 넣어야 돼요. 1불이에요. 이거 한 번 돌리는데. 그럼 한 번 돌리고 뭐 검정 빨래 한 번 돌리고 흰 빨래 돌리고 여기 시간이 나와요. 1시간 20분. 그러면 1시간 20분의 시간을 맞춰놓고 좀 이따 와야 돼요. 만약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만약에 뒤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내 빨래를 그냥 꺼내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선반 있지. 이 선반에다 그냥 꺼내놔요. 그럼 거기에 내 팬티, 브라자, 속옷이 거기 그냥 다 널브러져 있어요. 그게 너무 민망하기 때문에 1시간 20분을 재놓고 계속 집에서 딴 거 하다가 1시간 20분 후에 딱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를 다 써요, 빨래를. 그래서 제가 빨래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내가 세탁기 있는 집에서 사는 게 소원이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무자비하게 내 빨래 다 빼가지고 막 다 넣어놓는 거야. 자, 그러면 1시간 20분만 쓰면 되느냐? 아니거든요. 다시 이 건조대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건조대는 2시간씩 걸려요. 그럼 1시간 20분 하고 기다렸다가 와서 바로 2시간 넣고 또 2시간 기다리지 않으면 이번에는 다 마른 걸 사람들이 또 저기다 빼놔요. 브라자, 팬티 내 거 다 나와 있어. 얼마나 무한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빨래 하는데 거의 4시간 이상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서 저는 막 2주에 몰아서 하고 그랬어요. 돈도 많이 들어. 그리고 동전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동전을 평소에 잘 모아놔야 돼요. 내가 왜 세탁기 있는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줄 알겠지. 부동산은 있나요? 부동산은 있는데 월세를 알아봐주는 부동산은 별로 없고요. 월세는 인터넷으로 내가 혼자 알아봐야 되고 아니면 직접 다니면서 알아보고 부동산은 보통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돈 바꿔주는 기계가 있어요. 근데 그 기계가 고장나요, 맨날. 이상하게. 나 되게 거지 같은 데 살았나봐. 맨날 그 기계가 고장나. 그러면 나는 빨래하려고 빨래를 다 챙겨와가지고 1불짜리 넣고 동전 바꾸고 싶은데 동전이 안 바뀌면 나 뭐 어떡하냐고. 미치겠어.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항상 좋은 기억만 있지 않아? 미국에 사는 건. 자, 그런데 나는 그래도 미국에 갔을 때 이런 집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파트 단지에 이 빨래방이 없는 곳이 있어요. 거긴 집값이 더 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세탁기 있는 집에서는 한 달에 1,600불을 냈으니까 1,600불이면 한국 돈으로 170만 원 정도를 냈어요. 여기서는. 한 달에. 이거가 있는 집은. 그러면은 나하고 룸메이트가 인당 90만 원씩을 내는 거예요. 집값으로. 맞죠? 한 85만 원씩 내는 거. 비싸죠. 이거 있는 집은 일단 비싸요. 그건 나도 대학교 때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좀 일하면서 돈도 벌면서 월세가 비싸요. 그런데 이런 세탁 집이 있는 곳에서 살려면 월세 한 1,400? 1,500? 그럼 한국 돈으로 150만 원 잡고 한 75만 원 정도 내야 돼요. 75만 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싼 집이 있어요. 뭐 1,200. 그러면 인당 600불씩 내니까 인당 한 660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요. 아파트 하나, 방이 2개짜리 아파트 하나가 1,200불이다. 그러면 와, 왜 이렇게 싸? 이러면 그 동네에는 런저리 룸이 없어요. 이걸 런저리 룸이라고 하는데 런저리 룸이 없고 또 그 안에 수영장이 없어요. 수영장 없고 런저리 룸이 없으면 집값이 확 싸져요. 근데 그 대신 퀄리티가 좀 낮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빨래하냐?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는 여기에 가서 빨래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괜히 로맨틱하게 이 코인 런더리 하는데 가가지고 여자가 빨래를 이렇게 와서 빨래를 하다가 옆에 있는 남자랑 눈 맞고 웃기고 자빠졌다 그래. 정말 싼 대학가를 제외하고 일반 사람들한테 코인 런저리는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 가는 곳일까요? 생각해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여길 과연 갈까요? 절대 안 가죠. 이 코인 런저리는
가난함의 상징이에요. 여기 가난함의 상징이야. 야, 너 아파트 안에 이거 없어? 없으면 오는 곳이에요. 물론 여기가 빈민가란 얘긴 아니에요. 왜냐면 간혹 대학가 주변에 가면은 이제 대학생들이 다 싸게 사는 걸 훨씬 더 선호하다 보니까 이게 없는 아파트를 더 그냥 사고 여기서 살 수 있어요. 뭐 그런 건 괜찮지. 근데 여기에 가면 조금 더 안 좋은 동네 가면 이건 24시간이에요. 노숙자들이 여기 와서 자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여기 아예 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 좀 무서워요. 좀 무섭고 막 노숙자들이 밤에 막 새벽 3시, 4시에 가면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편해. 차로 빨래 가지고 와서 1시간 반 후에 다시 옮기고 집에 갔다가 시간 재서 차로 다시 와야 돼.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건 영화처럼 아름다운 곳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서 강도 사건도 많이 나요. 24시간 여는 곳이 워낙 미국엔 별로 없기 때문에. 누나 식습관 좀 알려주세요.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라 미안해. 저기서 자면 주인이 뭐라고 안 해? 이걸 지키는 주인은 없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여기서 크게 돈을 가져갈 것도 없단 말이야. 기계 하나당 뭐 1불, 2불인데 이걸 지키는 주인이 없어요. 그냥 24시간으로 거의 무인으로 돌아가요. 진짜 강도 사건도 많이 나고 노숙자도 많이 나고 진짜로. 누가 빨래는 안 훔쳐가나요? 그러시는데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제 친구가 빨래 없는 집에서 살아서 여길 썼는데 누가 빨래를 홀딱 훔쳐갔대요. 그니까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의 상징이야. 시카 질러니 별풍선 9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인들보다 흑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시는데 사실 이게 잘 사는 동네는 많이 없어요. 왜냐면 잘 사는 사람이 세탁기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딨냐. 그러니까 거의 이거가 약간 좀 빈민층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 아파트에 있는 세탁기로는 도저히 이불을 빨 수가 없어요. 나도 내 걸로 이불을 못 빨아요. 그러면 저런 데 가져가서 빠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제 거에다 쑤셔 넣어서 빨았어요. 왜냐면 저기 가면 큰 드럼 세탁기가 있거든요. 장장하자님 별비전 1개 선물 감사합니다. 한국은 웬만해서 세탁기 있는데 그니까요. 그 안에는 깨끗은 하나요. 깨끗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동네마다 이 코인 런저리가요. 정말 동네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 상당히 깨끗한 걸 가져왔거든요. 근데 진짜 그지 같고 더럽고 기계가 막 한 20년, 30년 된 낙후된 곳도 되게 많아요. 세탁을 해주고 갖다주는 서비스는 없나요? 세탁소는 있지만 그 세탁 물건을 너네 집까지 가져다주는 서비스는 캘리포니아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뉴욕엔 있을 수 있어요. 언니 혹시 미국은 통돌이는 안 쓰나요? 나 통돌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월세가 150 정도 하면 팽수가 어느 정도예요? 그러시는데 월세 150이면 보통 중간 정도 수준의 동네 방 2개짜리예요. 28평, 26평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동네마다 또 틀려요. 미국은 주마다 컬러가 너무 다르고 물가도 다르고 세금도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미국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요. 뉴욕에 가면 월세 150으로는 코딱지만한 방을 구해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선 방 2개짜리 아파트를 구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살고 있던 캘리포니아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전세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은 큰 개도 안에서 키우던데요? 그러시는데 큰 개 많이 키워요. 미국은 오히려 작은 개보다 작은 개도 많이 키우는데 큰 개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 걔네들은 뭐든지 큰 걸 좋아해. 그러면 평균 월급은 얼마 정도 되나요? 한국보단 좀 높아요. 한국보다 월급 수준도 높고 내가 봤을 때 집값이나 이런 물가 수준이 우리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서 살고 이런 게 돈이 많이 드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세탁기 이야기, 수건 이야기 다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조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거실 조명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이제 처음에 미국에 가서 이모네 집에 살기 시작했는데요. 낮에는 참 좋아. 낮에는 햇빛이 집으로 캬 들어오고 미국 냄새가 풀풀 나면서 되게 좋다? 근데 밤만 되면 이모, 불 좀 켜봐. 불 없어? 제시카야, 미국은 천장 조명이 없어요.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천장 조명이 없어, 미국은. 그리고 다 백열 전구를 써요. 흰색 전구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코너마다 램프가 있어요. 스탠드는 한국식 영어예요. 스탠드는 서 있다는 뜻이고, 이건 스탠드가 아니라 램프라 그래요. 그래서 군데 램프가 있고, 램프 주변만 깨끗해요. 안 그러면 아예 큰 램프를 있어야 돼요. 호텔도 그렇죠. 그래서 제 사촌 동생 방 같은 경우는 램프가 작으면 방이 이래요. 나는 도대체 이모, 내 사촌 동생 여기서 공부 어떻게 해? 그냥 불 아래서 하는 거예요. 진짜 장님돼요. 한국에서 이렇게 밝은 빛에서 사시다가 미국에 가면요. 너무 눈이 침침하고 막 안 보여요. 밤만 되면. 근데 왜 미국 애들은 직접 조명을 좋아하지 않아요. 간접 조명을 좋아해요. 무드등. 무드등을 좋아해요. 이상하게. 조선시대네요. 호롱불. 진짜로. 그러니까 나도 막 이 나라가 되게 잘 산다고 하는데 아니 왜 얘네들은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 방 봐요. 전체적으로 노란 그 분위기. 그건 당연한 거고 불이 없는 곳은 되게 방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이 월마트나 뭐 타겟 이런 데 가시면 조그마한 방을 다 비칠 수 있는 조명이 크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시면 그렇게 어둡지 않은데 한국에서 이 천장 하얀색 불에 익숙했던 사람이 미국에 가면 눈이 침침해요. 근데 그것도 한 3개월 살다 보면 익숙해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항상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램프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여기도 하나 더 보시면 부엌도 똑같아요. 아니, 부엌 여기 있어요. 부엌에도 등이 천장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밑에 내려오는 무드등 같은 거 있지. 그러니까 미국 애들 인테리어나 데코레이션 되게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눈이 침침해요. 아주 침침해. 근데 뭔가 분위기가 있긴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 집이 훨씬 분위기가 있긴 해요. 아웃백이 저러잖아요. 오마이갓, 공감 100배. 여러분, 아웃백 가면 한 낮에 가도 되게 침침한 거 아시죠? 아, 여기 왜 이래? 왜 커튼 다 쳐놨어? 아웃백 가면 완전 어둡잖아. 그 느낌이다. 와우, 진짜 대박. 누구예요, 아까? 진짜 대박. 아웃백의 느낌이 진짜 미국 집에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바는 다르지. 바는 원래 그런 분위기를 즐기려고 가는 거고, 근데 약간 아웃백의 느낌이 미국 집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막 이민 오신 분들은 어떻게 또 귀한 형광등을 구하세요. 따로. 미국 집엔 하도 백열등만 쓰니까 형광등을 구해서 하얗게 이렇게 등을 만들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미국 사람들이 보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하얀 등을 안 쓰나? 형광등 써요. 어디서 쓰냐? 도서관, 학교, 공공시설, 정부 공공시설 이런 사람들이 잔뜩 모이는 곳에서는 형광등을 써요. 그렇지만 개인 가정집에서는 백열전등을 써요. 회사 같은 거. 미국 사람들 보통 몇 시에 자요? 미국 사람들 일찍 자요. 하루를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화장실은요? 화장실은요, 위에 등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것도 노란 거 달아요. 언니는 방에 불 켠 거예요. 나 방에 불 안 켠 거예요. 그래서 방에 불 안 켠 거라 저 이 조명 끄면 바로 방이 어두워지죠. 전 조명을 킨 거예요. 조명. 미국은 220V인가요? 아니요, 110V예요.
110V라 가지고 되게 좀 힘들어요. 한국에서 전자제품 가지고 가시면 거기 가면 못 쓰고요. 미국에서 좋은 전자제품 있더라도 사와서 그 철물점 가가지고 다시 그걸 좀 변환해 달라고 하셔야 돼요. 집에 남양 같은 개념은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남향집이 좋고 서향집이 뭐 춥고 북향집 안 좋고 이런 거 없어요. 진짜 그렇다. 남향집이라고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머, 이상하다. 남향집이 진짜 좋은 건데 없어요. 와, 되게 신기하다. 없어. 남향집 따위 그딴 거 아무도 저기 하지 않아. 에어컨은 있나요? 저는요, 어렸을 때 이제 살던 집은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아무리 밖이 더워도요, 그늘에 들어가면 바로 시원해져요. 습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무더위가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세탁기하고 에어컨이 있는 집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중앙, 그러니까 집 전체에서 다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그런 집이에요. 히터, 이렇게 하면 히터, 이쪽으로 가면 에어컨. 그게 에어컨 달려 있어요. 벽에 있는 난로는요, 부잣집만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귀여워! 하지만, 제가 대학교 생활 때 살았던 아파트에 전 벽난로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나중에 세탁기하고 에어컨 있는 집, 한 달에 1170만원짜리 집으로 이사 갔을 때는 벽난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벽난로요, 되게 소용없는 경우가 많고, 벽난로를 진짜 쓰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아파트에서 되게 소용없는데 웬만한 집에는 벽난로가 다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벽난로를 하나의 어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떤 데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벽난로는 웬만한 집엔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집값이 싸면 없어요. 없어요. 와, 신기하다. 나는 벽난로에 대해 생각도 못 해봤어. 잠깐만요. 전기비 같은 경우는 제가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이나 그냥 비슷한 것 같아. 미국은 콘크리트로 안 지어요. 맨날 허리케인 때문에 날아가잖아요. 그러시는데 콘크리트로 지었다가 허리케인 때문에 날아가면 인명피해가 더 커져요. 지진이 나서 콘크리트로 안 지어요. 지진이 나는데 벽돌집이 무너지면 인명피해가 더 커요. 그래서 나무로 지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사고가 난다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선풍기는 없나요? 선풍기 당연히 있지. 미국은 지진이 잘 나나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여러분이 봤을 때 여기에 요 밑에 LA가 있고 여기가 캘리포니아고 여기가 뉴욕이에요.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하와이거든요. 자, 무슨 태평대 화산대라 그러던데? 조태평양 화산대인가? 야, 그거 니네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무슨 환태평양 조산대. 환태평양 조산대. 거기에 걸쳐져 있어서 지진이 아주 잦아요. 조태평양이래. 환태평양 조산대. 와, 여러분 되게 똑똑하네요. 아니, 조산대에 조만 생각이 나서 그래서 조태평양이라고 나왔어. 사이다는 콜라가 미국은 눈 많이 오나요? 캘리포니아는 거의 사계절이 여름이고요. 뉴욕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더 극명하게 날씨가 변해요.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춥고 가을은 더 가을은 더 빨주노초 늘고 약간 날씨 변화가 우리나라보다 뉴욕이 조금 더 강해요. 뿌이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온돌은 없는 것 같아요. 미국 보일러 없어. 미국은 바닥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보일러를 틀면 히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되게 텁텁해요. 약간 히터가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히터 문화예요. 좀 저 별로 안 좋았어요.
전기장판 그냥 한국에서 사가지고 그걸 110V로 바꿔가지고 전기장판 꼭 가져가셔야 돼요. 미국에서 전기장판을 구하려면 한국인 마트에 가셔야 되는데 되게 비싸게 팔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유학 가시는 분들은 전기장판을 하나 사서 그걸 110V로 한국에서 고쳐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미국 생활이 한국보다 불편한 것 같아요. 불편한데 또 가서 한 6개월, 3개월 살면 다 적응해요. 돼지코만 내가 가져갔다가 전압이 안 맞아가지고 탱 튕기는 경우가 있더라고. 특히 전기료 같은 거는. 돼지코로만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돼지코로 전환이 바로 되느냐, 아니면 그 돼지코가 전압이 안 맞아서 탕 튀는 경우가 있어. 전기비 누진세 있나요? 아, 나 그런 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전기비 그렇게까지 많이 써보지 않아가지고요. 주부님도 있었네, 안녕.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 거실 조명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거 얘기 하나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미국의 집에 가서 월세를 살았어요. 못질? 못해요. 못질을 해서 이렇게 상처가 나면 이 못질 하나하나에 돈이 깎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살 때 보증금을, 이제 집을 월세를 낼 때 보증금을 내잖아요. 그 보증금이 만약 500만 원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못 하나당 10만 원, 5만 원씩 깎여서 보증금에서 깎여서 나와서 못질을 못해요. 전 미국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못질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모, 이모부가 저한테 철저하게 교육시켰어요. 미국 집에서 못질하는 거 아니야! 못질하면 안 돼! 못질하면 다 물어줘야 돼요. 만약에 못질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이 안에를 콘크리트를 내가 사다가 콘크리트를 안에 넣고 밖에를 페인트 칠로 해가지고 다 메꿔줘야 돼요. 메꿔주면 돈을 안 내고 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느니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못질하면 안 돼요. 진짜 짜증나죠. 그러면 사진은 어떻게 거나요? 안 걸고 그냥 세워놨어요. 이거를 또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집 고치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홈디포라는 곳에 가시면 이거를 또 고치는 용품들을 팔아요. 뭐 안에 콘크리트 조금 이렇게 쑤셔 넣어가지고 그 밖에를 다시 이렇게 가른 다음에 페인트칠을 다시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페인트칠이 다르면 어떡할 건데? 그럼 벽 다 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냥. 못질뿐만이 아니라요. 만약에 카페트가 여러분이 카페트를 신발 신고 다니다가 때가 붙잖아요. 근데 보통 미국 사람들은 그 카페트를 물 청소해주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걸 1년에 한 번은 불러서 해야 집이 전체적으로 깨끗해지는데 카페트가 더러워도 다 돈이 깎여요. 그래서 저도 이사 나가기 전에 업체 불러가지고 카페트 청소 다 시키고 말려서 집 매니저한테 보내줘야 디파짓이 안 깎여요. 그럼 시계는 어떻게 걸어요? 안 걸어요. 저 사진 언니가 찍은 거예요? 아니에요. 민채 만세님이 정말 유익하네요 하시는데 여러분 유익한 방송이라고 생각되시면 추천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런 식의 방송을 디바 제시카의 금요일 미국 문화 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살아왔던 어떤 경험들을 이렇게 이야기로 풀고 있어요. 이 방송 재밌었다고 생각되시면 추천 외에 디바 제시카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미국 문화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또 보실 수 있어요. 혹시 미국 여행을 했다면 나 이런 거는 꼭 사야 되지 않을까 쇼핑 아이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퍼고니님께서 진짜 유익해서 유튜브로도 잘 보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막걸리나님 별풍선 1개 중계방에서 감사해요. 무척 불편하네요. 근데 그건 또 우리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불편함이 없이 살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오면 왜 신발을 벗어야 되냐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왜 불편하게. 솔직히 신발 신고 다니면 편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화의 차이 같아요. 막걸리라는 별풍선 다 3개 중계방에서 고맙고요. 코봉이 마니아님께서 중계방에서 별풍선 1개 팬가입 어서오세요. 방송이 보통 몇 시에 시작하나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시작합니다. 근데 월요일은 9시에 시작해요. 코리아 K님께서 중계방에서 별풍선 1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인터넷은 어떤가요? 아주 느리진 않지만 아주 빠르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인터넷을 생각하고 미국에 가시잖아요.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미국에서 나왔는데 5년 전에 아직도 미국 사람들은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지 않아요.
하시는데 감사하고요. 인터넷이 아직도 느리기 때문에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아직도 DVD 렌트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실수록 빠르지 않나요? 물론 빠른 곳도 있죠. 빠른 곳도 있죠. 무조건 다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인터넷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와이파이 잘 되나요? 공공장소에 가시면 와이파이 잘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모든 곳에서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you guys are so spoiled. 갑자기 영어 표현 한 가지 가르쳐 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은요, you are spoiled라는 표현이 있어요. You are spoiled. 이게 뭐냐면 너는 버르장머리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게 버르장머리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너무 좋은 환경에 살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쁜 환경에 가면 뭐야 짜증나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사람을 you're spoiled, 약간 버릇없이 자랐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you guys are so spoiled. Why? It's because you're living in a best internet quality country. 우리나라는 너무나 인터넷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면 인터넷이 왜 이렇게 안 돼? 짜증나 막 이러는데 다른 나라는 인터넷이 우리나라처럼 잘 된 곳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배불렀네 이런 뜻인가요? 맞아요. 약간 귀하게 너 좀 귀하게 자라서 약간 버릇 없어졌다 이런 느낌이. You're spoiled. 예를 들어서 이번 남자친구가 지난번 남자친구가 여러분을 집에까지 맨날 데려다 주고, 오빠, 오늘 2시에 우리 만날 거지? 집 앞으로 데려와. 오빠,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집까지 데려다 줘. 이걸 다 해줬어요. 지난 남자친구가 your ex-boyfriend spoiled you. 너를 버릇없게 키웠어요. 근데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야, 너네 집은 마포고 우리 집은 이태원이니까 중간에서 헤어지자 이래요. 뭐야? 황당해. 하지만 여자는 굉장히 she is very spoiled. 전 남자친구한테 버릇없장 머리 없이 된 거죠. 이제 이해되세요? 약간 뜻? 뜻 이해되세요, 여러분? 마포랑 이태원 가까운데 그냥 데려다 주지 그러세요. 미안해, 장소가 생각이 잘 안 나서. 마포랑 김포공항. 마포랑 김포공항이라고 하자. 미안해요. 마포랑 김포공항이라고 할게요. 설명해주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시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씩 표현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She is so spoiled. 오 마이 갓. 야, 너네 생일 파티 어디서 해? 생일 파티를 어떻게 집에서 김밥하고 떡볶이로 해? 막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가지고 스테이크 먹어야지. 오 마이 갓. She's so spoiled. 부모님이 너무 좋은 것만 해가지고 키운 애들, 그런 애들 she's spoiled 이렇게 할 수 있죠. 언니 립스틱 뭐예요? 저거? 나 그냥 아무거나 쓰는 거야. 주웠어? 미국 아파트 방음 잘 되나요? 아니요. 나무로 지은 집이라서 그렇게 방음이 잘 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못도 되게 잘 박힌대요. 다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못을 잘 안 해봐서. 훈녀주디님 별풍선 30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못질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저 이번에는 이거 이야기 해볼게요. 이거. 여러분, 이거 보면 이거 미국 집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한국 집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이거 딱 보면 어디서 많이 보는 사진 같아요? 여기서 내가 뭘 지적하려고 이 사진을 가져왔을까요? 한국과 미국이 뭐가 다르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진을 가져왔을까요? 그쵸. 쿠션 졸라 많다. 이건 내가 미국에 살면서 느낀 건데, 나는 이제 내가 집에 새롭게 침대를 사가지고 이 침대 시트를 새로 깔아야 했어요. 그래서 침대 시트를 사러 갔다? 근데 시트 앞에 광고지가 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럼 미국 사람들은 진짜 이러고 사나? 진짜 이러고 살아요. 왜? 그러면 이 베개들을 다 베나? 아니에요. 저기 뒤에 있는 애들이 보통 진짜 베는 애들이고 앞에 있는 애들은 데코레이션 필로우예요. 다시 한번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데코레이션 필로우예요. 데코레이션이라는 건 알죠? 필로우라는 건 베개를 얘기해요. 데코용이에요. 즉 미국 사람들한테는요. 약간의 그러니까
약간 가난한 사람들 말고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침대를 하나의 데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침대 정리를 싹 해놓고 호텔처럼 해놓고 거기다 필로우를 예쁘게 해놓는 걸 집안의 인테리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잘 때는 어떻게 자요? 필로우를 다 꺼내요. 다 꺼내서 옆에 있는 소파에다가 올려놓는 데가 또 있어요. 다 올려놓고 2개만 하고 자든지 아니면 4개만 하고 자요. 그럼 그거는 잘 사는 집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시는데요. 제 친구가 보통 이런,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사는 집 있잖아요. 보통 미국 애들은 자기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데코레이션 필로우를 많이 해가지고 사는 걸 너무 많이 봤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혼자 살 때도 기본 4개는 사요. 내가 야 니네 집에는 왜 이렇게 베개가 많냐? 그러면 보통 기본 4개 정도를 필로우로 이렇게 해놔요. 그럼 4개를 다 베냐? 그건 아니에요. 2개, 3개는 빼놓고 잘 때는 이렇게 자고 2개를 다 베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좀 더 푹신해가지고 되게 실용성 떨어지죠. 그럼 미국 사람들은 쿠션이 많은 걸 예쁘다고 보나요? 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건 침대는 우리나라에선 침구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죠. 미국에선 침대는 데코예요.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쿠션도 해놓고 이렇게 예쁘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드에서 위기의 주부들 보세요. 위기의 주부들에서는 항상 예쁜 데코가 된 침대만 나와요. 미국 사람들은 침대가 필수인가요? 완전 필수예요. 편하면 장땡인데 참 불편하게 사네요. 그러시는데 근데 또 데코를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면 예쁘긴 하죠. 아무래도 주부들은 좀 피곤하겠네요. 피곤하고 대신에 미국에서 이제 쇼핑을 하러 다니면 이런 데코레이션 필로우 예쁜 걸 굉장히 많이 팔아요. 베개에 침 흘리면 어떻게 해요? 야, 나 좀 별걸 다 묻는다. 빨면 되지. 이런 식으로. 봐봐, 침대에 지금 베개가 6개가 올려져 있어. 6개가. 근데 한 가지 더. 미국은 여러분 호텔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불이 2-3겹 올려져 있는 거 아시죠? 자,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미국 사람들 이불 까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랑. 가장 먼저 침대 시트를 깔아요. 침대 시트를 깔아요. 그게 도톰할 수도 있고 안 도톰할 수도 있어요. 침대 시트를 깔고 그 위에 시트라는 걸 또 깔아요. 아주 얇은 거예요. 호텔 가면 있어요. 내 몸에 닿는 건 면으로 된 얇은 천이에요. 그 위에 춥다면 약간 두꺼운 담요를 그 위에 또 덮어요. 날이 춥지 않으면 이 담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 무늬가 들어간 데코레이션 베딩이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 몸에 닿는 건 이 가장 위에 있는 건 사람 몸에 닿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에 꼬진 호텔을 가셨을 때 꼬진 호텔에 막 이렇게 막 말미잘 무늬 같은 거 있는 이런 시트가 침대 커버로 빨아져 있다면 그건 내 몸에 덮고 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 겹 벗겨서 바깥으로 빼고 그 안에 있는 하얀색 천이나 약간 그 위에 있는 담요를 덮고 자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겹겹이 있어요. 가장 위에 있는 이불은 덮고 잔다기보다는 그냥 데코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의 진짜 안 좋은 호텔은 그 데코를 잘 빨지 않는데요. 왜냐? 어차피 사람들이 안 덮고 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미국 꼬진 호텔, 막 이제 길거리 옆에 있는 뭐 모텔 6, 모텔 7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저는 그냥 바로 이렇게 뒤집어서 까놔요. 덮지 않아요. 몸에 닿지 않아요. 여름엔 더워서 어떻게 해요? 여름에 덥지 않죠. 왜냐면 시트는 굉장히 얇은 조인데 얇은 것만 100% 면으로 된 거 그것만 덮고 자더라고요. 이상해. 이상하지. 진짜 특이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호텔 가시면 겉껍질은 벗겨내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껍질은 보통 두꺼운 껍질, 그 바로 밑에 있는 얇은 시트를 몸에 덮고 자시는 거예요.
누나 방송 몇 시까지예요? 보통 1시면 미국 문화 끝나요. 한두 가지 더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사용하기 때문에 호텔에서 피곤하면 신발을 신고 발 위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 애들도 예의가 있어서 침대 안에 시트까지는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않지만 침대 위에 잠깐 누워있을 때 신발을 신고 있다면 그 위에 데코레이션 시트로 돼 있는 거에 발을 얹는 거에 대한 거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러운 거야. 그게 그렇게 깨끗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그거를 그러니까 덮고 자면 안 돼. 더러워. 왜 그렇게 겹쳐서 쓰나요?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데코레이션 이불이라는 게 이불이 침대에 깔려 있을 때는 예쁜 모양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해놓는 것 같아요. 나리마님께서 그렇구나. 좋은 거 배웠네요. 하시는데 좋은 방송 추천 감사합니다. 나리마님. 와 자다가 그냥 다 말리겄다 말리겄어 그러시는데 아 나도 어렸을 때 미국 호텔 뭐 좋은 호텔 갔겠어요. 돈 없으니까. 근데 그것만 덮고 잤는데 어느 날 제가 멕시칸 친구랑 같이 여행할 일이 있어서 그 멕시칸에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던 애거든요. 걔가 나한테 제시카 that's so dirty 그러면서 그거 덮지 말라 그러더라고. 얼마나 쪽팔리던지. 내 20년 이상의 인생 동안 저걸 덮고 잔 모습을 지금 얘한테 다 들킨 거 아니야. 너무 쪽팔렸잖아 나.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미국 여행을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라스베가스 같이 여행을 갔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똑같이 가장 마지막 것만 듣고 주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노인네시니까 잘 모르시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할아버지 여기서 자는 거 아니야. 여기 이불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더 아늑해요. 호텔 그 침구의 느낌도 나고.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7순 넘어가셨죠? 왜 미국은 매트리스를 여러 개 덮치나요? 그래서 그거 다 그런지는 아니에요. 매트리스를 보통 2개 놓는 집이 더 많은데 1개만 놓는 집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침대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그 유튜브 외국 스타들 집이 간혹 공개가 되잖아요.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럼 걔네들도 집 되게 예쁘게 해놓고 산다. 대세는 승주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9개 선물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그러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호텔은 없나요? 제가 가본 호텔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집의 구석구석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오늘 거실 조명 어둡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애들 한국의 돌침대 잘 이해 못하고 정말 미국의 돌침대는 말도 안 되는 문화고 침대가 없다면 이런 에어베드라도 쓴다는 거 저희 같이 이야기 해봤었고요. 또 화장실 바닥 미국 애들은 참 특이하게 마룻바닥을 쓰거나 아니면 이런 타일을 쓰거나 하는데 카페트를 쓰기도 하는데 이 안엔 배수구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물이 튀면 여러분이 손걸레로 다 닦고 나오셔야 되니까 웬만하면 물을 튀기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베드필로우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아파트 월세 사시면서 괜히 못질하셔가지고 나중에 돈 많이 넣고 나오지 마시고요. 또 좋은 집에 친구 집에 초대돼서 갔는데 이런 수건을 보면 이거 과연 닦아야 되는 건지 아닌지 이렇게 수건에다가 데코레이션을 많이 해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데코를 해놓은 집에는 집 옆에 이렇게 수건 바구니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수건 바구니에서 수건을 갖다가 꺼내시면 된다고. 왜 그러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수건을 쉐어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위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빠른 요약. 미국 PC방 없어요? 앱이라 들어가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과연 미국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버릴까요? 음식물 쓰레기.
저가 이게 하나는 미국이 좋다고 생각되는 건데 또 깊게 생각하면 아닌 거. 한국은 여러분 나 제일 싫은 게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걸 정말 싫어해요. 우리 보통 한국에서는 엄마들이 음식 버리고 물기만 버리고 음식은 옆에 있는 비닐봉지에 따로 넣어서 따로 묶어준 다음에 야! 제시카도 이거 갖다 버리고 와! 이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만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다시 음식물 통에다가 비닐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털고 옆에 있는 비닐통에다 다시 넣어야 되잖아. 아, 복잡해. 그리고 막 손에 만약에 그 쓰레기 냄새 나면 옆에 있는 어디 가서 이렇게 다시 물로 닦고 와야 되고. 저는 그냥 버려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옛날에 쓰레기 분리수거 이쪽 부분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그거 채로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에다가 그냥 비닐 그대로 버리고 그 안에다가 뼈, 뼈, 조개 껍질 다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시마다 쓰레기 분리수거 하시는데 아줌마들이 동원이 되세요. 그래서 그 트레일러를 타고 음식물 쓰레기가 오면 아줌마들이 그걸 보고 비닐, 뼈 이런 거 다 다르고 골라내세요. 근데 그런 거기서 일하시는 아줌마들이 여러분 어머님이라고 생각해봐. 그분들은 뭐 물론 돈 주니까 하지만 그런 일 다 하고 싶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한 번 세밀하게 일을 해주면 그 아줌마들이 그렇게 더러운 일 다 안 하셔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괜찮겠지 하고 하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사실 나는 좀 그래. 근데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분들은요. 그거 외에도 여러분 플라스틱에다가 맨날 플라스틱만 버려요. 종이도 버리죠. 그거를 다 골라내세요. 왜냐면 종이를 태워요. 만약에 이제 내가 옛날에 소각장 같은 데서 일을 했었는데 통역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소각장에서 종이를 태울 거야. 그런데 이 소각장에서 종이를 태워서 여기서 에너지가 나가지고 뭐 어디로 가져가. 그런데 여기 안에 플라스틱이 한 개라도 섞여 있으면 열점이 달라져요. 태워지는. 그래서 이걸 다 골라내야 돼요. 생각이 상당히 많은 일이야. 창조 경제라고 하지만 그럼 니들은 그렇게 취업 안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일하지 그래. 그 창조 경제고 좋네. 가서 쓰레기 골라내지. 누구나 쓰레기 골라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일이 아니라고 아줌마들 가서 쓰레기 골라내면 돈 벌고 창조 경제고 좋지. 그럼 네가 하라고 엄마. 니네 엄마랑 모시고 가서 하던지. 안 그래요?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 여러분 난 그때 갔다 와서 쓰레기 분리수거 진짜 잘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이 안 오네요 님 별풍선 1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계 있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거. 그건 이제 미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미국에서 살았던 것 중에 제가 별로 좋았던 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하나 좋았던 게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더 이상 버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집에 10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한 집에 음식물 분쇄기가 이 하수구 밑에 인스톨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음식물 같은 경우는 따로 모아서 버리지 않고 이 그 하수구에다가 바로 버려요. 그러면은 두두두두두두두 갈려요. 근데 물론 여기다가 갈비뼈라든지 뭐 조개 껍질 같은 걸 여기다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네도 음식물만 갈아서 하수구로 따로 빠지는 거니까. 근데 저거 전기요금 많이 나오지 않나? 여기 지금 다 주부들만 있나 봐. 오늘 방송에서 전기요금 걱정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많아요? 너 솔직히 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집집마다 다 있기 때문에 나도 전기요금을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전기요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우리 방에 주부들 되게 많아. 주부들 되게 많아. 아까부터 그렇게 전기세를 걱정해. 야, 여러분이 전기세 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내잖아. 또 이 와중에 누진세가 무서워요. 나도 근데 누진세 붙었더라. 왜냐면 우리 집은 컴퓨터 지금 2대, 내 방 디아방, 전기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도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와. 12만원 나왔다니까? 전기세만.
진짜 전기세 많이 나오는 건요. 그 음식 디시워셔 있죠. 디시워셔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세탁하는 그러니까 설거지 해주는 기계. 설거지 해주는 기계를 뭐라고 하죠? 식기세척기 맞아요. 식기세척기를 쓰면 제가 미국 집에서 정말 전기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뜨거운 물로 해야 또 때가 잘 빠지거든요. 저는 식기세척기는 안 썼어요. 그거는 제가 유일하게 미국 살면서 포기한 거예요. 아, 식기세척기는 이건 내 인생에 너무 낭비다. 그건 안 썼어요. 발음을 너무 쳐 굴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디시워셔 이렇게 얘기해야 행복하죠. dishwasher 이러면 되게 짜증나고 내 친구 아닌 것 같고 너만 배운 것 같고 내 발음은 구린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디시워셔도 뭐 구리지만 나 한국식으로 괜찮아요. 지금은 한국식이 사시나요? 네, 지금은 한국 살아요. 김치 발음이 좋아요. 아, 디시워셔, you are very spoiled. This is decoration pillow. You happy? 콩글리시가 최고죠. You are spoiled decoration pillow. You are very happy. You are listening JBS. You come tomorrow. Welcome. 미국 발음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시는데 근데 저희 아빠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아빠한테 아빠의 컴퓨터 어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뭐? 그러니까 아빠 컴퓨터 어딨냐고요? 내 컴퓨터는 저쪽에 있다. 너 근데 너 내 딸이지만 하는 얘기인데 너 한국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너 한국 사람들 안 좋아한다. 싸대기? 미안해요. 컴퓨터는 컴퓨터. 제가 죄송하게 아빠 그러면 인터넷 연결했어요? 인터넷 아니고요. 컴퓨터 아니고요. 컴퓨터. 굴리면 안 돼. 근데 이제 내가 그걸 디아한테 가르쳐요. 디아가 지난번에 야 너도 W 호텔 가는 거 해봐. W 호텔. 아니 W 호텔. W 호텔? W 호텔. 미국물 먹고 왔다고. 굴리면 안 돼. 욕먹어 한국 사람들한테. 알았어? 절대 제가 디아한테 요즘 가르치고 있어요. 굴리지 마. 한국식으로 발음해.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디아는 어떤 이름에? 디아는 원래 영어 이름이 리디아예요. 기독교식 이름인데 리디아인데 제가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버블이라는 이름이 버블이 굉장히 유쾌하고 밝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버블과 리디아의 디아만 합쳐서 버블디아로 만들었어요. 버블디아는 제 사촌 동생이고요.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실 수 있고 또 아프리카 방송에서 음악 방송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넣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집 문을 열어보면 이게 이렇게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도 이제 있던데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요. 너무나 쓰레기 버리기 싫어서 우리 엄마 설치하셨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밑에 이렇게 발판 같은 게 하나 있어. 그래서 그걸 꾹 누르면 얘가 드드드드드드 돌아가게. 우리 엄마 이거 설치하셨더라고. 설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싫으시면 여러분 어머님 집에 하나 놔드리세요. 우리나라 불법이에요. 헉, 불법이야? 우리 엄마가 지금 불법을 행하신 거야? 우리 엄마 불법 진짜 좋아하긴 하는데. 아랫집이 막힌대요. 뭐 어떡하지? 어쨌든 뭐 우리 엄마한테 가서 좀 말해줄래요? 전 요즘 우리 엄마랑 좀 소통이 부재여가지고 내가 별로 그렇지 않아도 이쁜 딸이 아닌데 내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애들이 그러는데 이거 불법이래. 엄마 그거 설치했잖아. 뒤지게 맞아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요즘 좀 약간 딸과 엄마 간에 약간 소통의 부재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이 대충 좀 말해주세요. 난 무서워서 말 못해. 자, 그러면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건 어때요?
이거 꼭 미국 미드 보면 왜 이렇게 집집마다 이게 나와 있는 건가 하지 않아요? 꼭 미국 집집마다 앞에 이게 나와 있잖아. 그치? 이거랑 녹색이랑,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그냥 시에서 나눠주는 쓰레기 박스예요. 시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보통 많은 도시마다 약간 색깔이 틀릴 수 있지만 많은 미국 지역들이 초록색 아니면 파란색을 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앞에 리사이클이라고 써 있죠. 이거 거짓말이에요. 미국 애들 리사이클 진짜 안 해요. 음료수 병, 뭐 이런 거, 뭐 플라스틱 병, 종이, 유리병 다 쉐리 갖다 같이 버려요. 내가 봤을 때 약간 국가적으로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보면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재활용 교육을 덜 시킨대요. 유럽은 워낙 땅덩이가 작고 이미 쓰레기 문제가 너무 포화 상태여서 어린 아이들한테까지도 더 교육을 많이 시킨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한 10년, 20년 됐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은 더 안 해요. 리사이클이라는 건 재활용을 얘기해요. 분리수거, 재활용. 일본과 유럽은 재활용이 쩝니다. 아, 그래요? 영국도 분리수거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럼 분리수거 안 하면 걔네들 그걸 다 어떻게 처리하지? 병 팔면 돈 줘요. 안 주는 것 같아요. 안 팔아봤네. 내가 미국에서 돈 되는 건 다 해봤는데 그걸 안 했네. 미국은요, 왜 재활용을 안 하냐면요. 땅이 너무 넓어요. 묻을 수 있어요. 재활용을 하면 돈이 더 들어요. 재활용을 한다는 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드는 일인데 그냥 쉘이 땅에다 갖다 묻어버리는 거야. 아니면 다 태워버려요. 근데 그래서 내가 늘 이거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그거 쓰레기를 태워서 그 태운 쟤들이 다 미국 안에 갇혀가지고 미국 국민들만 하면 좋은데 그 태워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 전 지구 세계에 다 뻗치잖아요. 중국도 똑같고.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는 머리 빠지고 정자수 줄고 그 다음에 아기 나면은 자꾸 기형아 나오고. 그래서 유엔에서 미국한테 오바마 대통령한테 야 너네 좀 잘해라 이랬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우린 알아서 할게 이랬잖아. 약간 그런 점은 좋지 않은 점인 것 같아요. 너무 리사이클에 대해서 교육이 잘 돼 있지 않아요. 언니 이런 얘기 하지 않아? 했어요. 내가 되게 이 쓰레기에 민감한 여자야. 오바마한테 전화 좀 해야겠네. 만대와 청거야. 내 안부도 좀 물어줘. 이거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문구라가지고 어딘가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저거 옛날에 닐 암스트롱이라고 그 달창문 했던 사람이 말한 거 아니야? 라고만 아시면 돼요. 오케이? 원 자이언트란 게 엄청